시작할게요. 저 문 좀 닫고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자료 구조에 대한 이제 복습하는 부분 중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라는데, 사실 배열은 뭐 C 언어든 아니면 이제 파이썬이든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배열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뒷부분에 이제 배열 가지고 뭐 정렬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머지 이제 그몇 가지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뭐 그래프나 아니면 추리 쪽에도 그때 다시 한번 실습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습 자료에 드리기도 하니까 이 배열에 대한 건 생략하고요. 이 연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저희 그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를 기초 과목으로 듣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듣는 거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연결 데이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배열에 대한 거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간략하기 때문에 이 크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메시지 보내주시면 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연결 데이터 표현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겠지만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링크드 리스트. 자, 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열이라고 하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업은 제가 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죠. 배열은 사실 제 그 크기가 예, 일정한 크기대로 원하는 크기대로, 물론 시작할 적에 다이나믹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가 100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입력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때 공간을 잡아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집단적인 형태로서의 그 이 공간을 배정을 받고 거기를 충분히 활용해야지,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아예 시스템 에러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생한다. 배열 크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 그 구조체 중에 하나가 이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줄을 서서 얘기할 적에 일렬로 그냥 줄을 서서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그 줄을 세울 수 있지만 1번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다 뚫뚫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음 그렇게 해서 저 다음은 누굽니다라고 하는 걸로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링크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 끈으로 묶어주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이 그 포함해서 나타내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노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노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노드들에 대한 모습을 이 나타내는 언어가, 이 과거에 뭐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제일 먼저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지만, 초기에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개념도 없었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연결 구조라는 게 하는 게 없었죠. 물론 이걸 하고 싶으면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으로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그 그림을 가지고 나타냈죠. 물론 여기도 이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포인터가 하나밖에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죠. 그래서 이걸 이 노드에 대한 어떤 모습이다라죠.
이 단일 모습인데 여기에 이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 여기는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포인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주소를 나타내는 건데 주소에 대한 음, 위치, 주소 위치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보통 이걸 갖다가 C언에서는 이 별표시 에스터리스크라는 걸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 아 이거는 이제 그 주소를 나타내는 포인터구나. 주소하고 포인터하고 조금 C 언어에서는 다르게 쓰게 되는데 주소는 앰퍼센트를 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쓰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쓰다 보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 형태가 많겠죠. 뭐 캐릭터도 들어갈 수 있고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문자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정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수일 수도 있고 뭐 문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열에 들어간 걸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하나에 만든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노드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런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제 그 그림상의 모습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실제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 알고리즘 언어로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그래도 요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C 언어라든지 아니면 파스칼 언어라든지 파이썬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걸 쓰게 되겠죠. 근데 이 뭐 파이썬이든 자바든 아니면 C++든 그런 걸 쓰게 되면 문제는 이와 같은 걸 쓸 적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점이 있어서 그걸 좀 저희 그 간략화된 형태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C 언어로서 나타내 보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C 언어로 나타낸다면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스트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자,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죠. 배열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 구조체.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열의 모습 중에 하나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고 하는 이런 이 문자 하나씩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문자 하나씩이니까 여기 싱글 코테이션을 쓰고 문자 하나씩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 위치를 이와 같이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연속 공간이라야 된다. 자, 이렇게 연속 공간이라야 되니까 만약에 5개의 공간을 초과하게 되면 배열로서 표현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부터 나는 최대 공간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배열을 가져갈 적에는 이 크게 잡아줘야 되겠죠. 만약 그 공간을 초과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 그 연속 공간인데 이걸 좀 더 이 불연속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라고. 그래서 불연속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연결 구조체다 하죠. 그래서 주 공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게 이제 주기억 공간이라고 한번 보여줘. 네, 주기억 장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여기에 메모리 주소가 있죠, 여기. 그래서 주소라고 하는 게 있다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주소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 다음에 어디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번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고 여기가 11번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주소에 주소 번호가. 그럼 여기에 A라고 하는 게 있으면 B가 여기는 바로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데 B가 이쯤에 나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14번에 B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나 다음에 14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뭐가 되냐 하면 노드라고 하는 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C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12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B하고 12, 이 다음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는 요거를 가리켜 준다라고 해서 포인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 이거는 C가 있는 위치를 가리켜 주니까 아, 이거는 주소가 아니라 주소는 주소인데 다음에 있는 주소 위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포인트라고 얘기한다. 자, 쭉 내려가서 한 30번에 여기에 이 D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기 30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C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30번을 이렇게 가리켜 주니까 이거는 주소를 가리켜 주는 거, 다음 위치의 주소를 가리켜 주는 거. 그래서 포인트라고 얘기한다. 여기가 뭐 18번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다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쯤에 18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2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19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네, 자, 이제 자, 19 다음에 이 2가 끝이죠. 네, 끝일 적에는 끝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여기다 남겨준다 이거죠. 끝.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제일 끝이다라는 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포인터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 뭘로 나타내 주냐면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나타내 준다. 자, 이거 C 언어에서는 널이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에서는 1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슬래시 0이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끝이라고 하는 표시만 알려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은 이 특수 캐릭터 형태로서의 이제 그 값을 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A, 그 다음에 B. 근데 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주소 위치까지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거 같은 거는 암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암묵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정보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 포인터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B 다음에 C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고 D 다음에 D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고 D 다음에 E가 들어간다. 근데 이 다음에는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 자, 근데 여기는 배열의 경우는 아 이거 제일 먼저 시작이 0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죠. 이건 이뭘 가지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죠. 물론 이걸 서브스크립 저희 그이 서브스크립트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배열의 경우는 시작 위치에 대한 걸 알아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시작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헤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 이 배열에 대한 거를 만약에 연결 구조체로 나타냈다면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로 그림상의 모습을 그린다면 요거고 이거를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일단 C라고 하는 거를 지웠다라고 한다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겠죠. 뭐 그거 지우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근데 C하고 D 사이에 뭔가 하나를 여기다 삽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뒤로 밀어야 되죠. 뭐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삽입이나 삭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구조 형태가 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삭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꼭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고려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는 주로 C 언어라고 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물론 C 언어는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실행할 적에 얘기하는 거고, 알고리즘 언어 또는 이제 그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이 연결 구조체를 다룰 때만큼은 조금 더 C 언어에 가깝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린 자료 보게 되면 노드 구조체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걸 갖다가 C 언어로 나타낸다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럭이라고 하는 스트럭처인데 이 이런 키워드를 이용한다라죠. 자, 이게 스트럭인데 이게 이제 스트럭이라고 스트럭처인데 사실 저희 그 이전에는 스트럭처라고 하는 말보다는 리코드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이 C 언어가 탄생하면서부터 이 레코드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고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를 쓰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상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모습이 노드였다라고 얘기했죠. 노드의 이쪽을 나는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거는 포인터라고 부르겠다. 그러죠. 포인터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별 표시로 나타내면 되니까 주소값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64비트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64비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들어갈 테고 32비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쓰는 걸 한다면 32비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죠. 뭐 여기에 해당한 게 몇 비트인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제 깊이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정보는 그냥 이 감춰진 상태에서 나타내니까 그냥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자, 데이터만큼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정수값인지 실수값인지 아니면 정수들의 몇 개로 묶어져 있는 배열인지 아니면 문자인지에 대한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오늘은 int 정수 형태로 이렇게 냈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림상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C 언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C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트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노드에 해당되는 거 이름이 뭐냐죠. 그래서 노드 이름.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 노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구조 모습이 되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 각각에 대한 구조 모습에 대한 어떤 이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고 마지막 이렇게 써주는 거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형태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써준다 그러면 이 안에는 정수 형태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 그 다음에 포인트 형태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노드의 이름을 하는 마이노드라고 한번 붙여보자. 이거.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노드다라고 하는 걸로 붙이면 되겠죠. 시원해서 소문자 대문자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편의상 그냥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뭐 C 언어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앞쪽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그거의 형태는 정수값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만약에 3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니까 어떤 걸 포인트 하냐면 7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 하더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생긴 모습이나 이렇게 생긴 모습이나 일단 형태는 비슷한 형태, 동일한 형태죠.
이 동일 형태.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체나 이와 같은 구조체나 구조의 모습은 동일하다. 해서 구조 모습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가리켜 주고 있는데 이 가리켜 준 이 모습은 어떤 거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가리켜 주고 있는 게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의 이름을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PTR이라고 쓰기로 했다. 이제. 근데 가리켜 주는 거니까 아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PTR 그러면 그 자체 데이터인데 PTR이 가리켜 주는 것. 그래서 PTR이 가리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건 PTR인데 PTR이 가리켜 주는 게 바로 이 화살표 부분이다. 이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하고 동일한 어떤 이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냐면 마이노드 형태를 갖고 있다. 하죠. 근데 마이노드가 그냥 덜렁 쓰게 되면 뭔지 모르죠. 이게 구조체 이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도 스트럭이라고 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쓰기 위해서는 줄을 좀 맞춰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이게 바로 요거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C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물론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비슷해요. 근데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걸로 쓸 적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정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은 아니 좀 더 복잡한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C++나 뭐 C++는 C를 포함하기가 큰 문제가 없는데 자바나 파이썬에 대한 걸로 실습을 하지를 않고 C 언어 위주로 수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까지 이제 자료에 대한 거를 대응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 이번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이거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거는 꼭 추적을 하고 있어야지 요 1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헤드 포인터라고 하는 걸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거와 같이 만들 적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설계해 보자. 이게 이제 이런 이 구성이 되도록 하자. 자, 그럼 이런 구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요런 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유저라고 하는 거 또는 사용자가 정의해서 쓴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정의 형태에 맞춰 가지고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이 컴파일러는 모르죠. 정수 그러면 정수는 저희 그 컴파일러가 저희 그 얼마만큼의 공간을 배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도 아 이거 얼마만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가 지금 하나만 썼는데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더 쓸 수도 있고 이 크기가 사용자마다 다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용자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는 이 공간에 대한 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간 배정을 갖다가 요청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하죠. 이거 안 해주면 공간이 없으니까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넣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 컴파일도 안 되지만 또 됐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되는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공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C 언어에서는 MRlog이나 CRlog이라고 하는 걸 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C 언어에서는. 그 보통 이제 그
이 다른 언어의 경우는 그냥 you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공간이 배정되기도 하는데 뭐 mrlog 또는 crlog 그다음에 또 여기도 size업 뭐 그런 걸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따라 써주시면 되겠죠. 그냥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형태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structure라고 하는 거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아는 myNod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정해보자. 여긴 정수값이 들어가고 여긴 포인터 값이 들어가죠. 자, 여기 데이터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제 그 다른 걸로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name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 써도 상관없죠. 변수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널밖에 없는데 뭐 끝이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두 개, 세 개가 쭉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뒤에 들어가는 것이 요 포인트를 따라가면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걸로 써보죠. PTR. 자, 이거 PTR 나가지고 넥스트라고 할 거예요. 이번엔 다음 거 따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그 구조체에 해당되는 모습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C 언어에서만 하는 걸로 볼게요. 여기다가 보이드. 자, 알고리즘 시간은 꼭 C 언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형태니까 실습할 거니까 한번 보셔라 이거죠. 저희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다음 메인에서 먼저 저희 그 이와 같은 거 헤드 포인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작 위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변수 선언해 주는 거. 저희 공간을 여기다 줄을 맞출까요? 여기다 하나 쓸게요. 마이노드라고 하는 이름의 거에 헤드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줄을 맞춰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헤드라고 하는 거에 변수 선언만 해주는 거죠. 이거는 변수 선언만. 변수 선언만 한 거죠. 변수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요만한 공간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간 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헤드라고 하는 거에다가 공간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뜻에서 이 공간 배정을 받는데 여기에 mrlog이라고 하는 걸 써보자겠죠. mrlog은 한 개 공간을 필요로 할 때, n 개 공간 두 개 이상 할 때는 crlog이라고 하는 걸 써도 되고 mrlog을 써도 되는데 이 crlog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값을 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필요한 거를 숫자로 적으면 되고 mrlog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 그냥 아까 쭉 저희 그냥 그 필요한 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라고. 자, 아시는 분은 해보셨겠지만 사이즈업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간에 해당되는 걸 쓴다 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한 걸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 노드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잡아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메모리가 정수는 몇 자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는 몇 자리가 필요한지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라요. 자, 이 가로 안에 요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노드만큼의 메모리를 하나 할당을 받는데 그냥 할당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헤드는 여지 포인터 타입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포인터 타입은 위와 같은 형태로 돼 있다. 그걸 갖다 타입 변환을 해준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타입 전환을 해주는 거를 쓰죠. 그걸 캐스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어요. 정수 실수 뭐 이렇게 정했을 때 정수값을 실수값으로 바꿔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A고 B 이렇게 됐을 때 B에다가 A 값을 이렇게 바꿔놓을 적에 플롯 하게 되면 A 값을 정수였는데 실수값으로 바꾼다. 물론 이거는 그냥
바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변환해주는 내용들을 여기다 정해주죠. 그걸 캐스트라고 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데 그 포인터 타입이 이런 구조체의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는 스트럭 그 다음에 마이노드 근데 포인터 타입으로 이게 포인트니까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변수 선언만 했는데 이제 뭐까지 됐냐면 메모리 공간을 맨 거죠. 공간 배정까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데이터 값, 그 다음에 예지 포인터 값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 헤드가 가리키는 것 중에 데이터 부분이다라고 되죠. 근데 이게 포인터일 적에는 띄어넣의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를 쓰게 돼 있어요. 문법 구조니까 이건 그냥 따라 써주실 필요밖에 없죠. 포인터일 때는 화살표를 쓰라. 앞에 포인트 빼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헤드라고 하는 변수의 다음 걸 나타내는 이 next 여기는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널 값이 들어간 거죠. 이걸로 프로그램이 끝난 거죠. 알고리즘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노드를 삽입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것도 다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천천히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노드를 하나만 썼는데 두 개 썼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하나 더 해서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노드하고 여기 노드하고 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따라서 이 노드에 대한 형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료들을 만들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헤드가 가리킨다라고 가정하고 이것도 똑같이 false라고 하는 변수가 이 첫 번째 걸 가리킨다라고 가정하고 이거는 second라고 하는 이름의 게 가리킨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노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서로 엮어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뭘 해주냐면 노드에 해당하는 거를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노드 형태 선언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드 형태에 대한 선언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냥 노드라고만 쓸게 이제 마이노드 말고 좀 줄여서 노드. 자, 노드의 이름을 그냥 노드라고 썼어요. NODE. 그리고 여기는 정수 이렇게 여기도 정수 포인터 이렇게 돼 있다 해죠. 따라서 여기도 정수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오죠. 아까 여기 네임이라고 썼나? 데이터가 아니라 네임입니다. 자, 여기 데이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터를 따라가니까 자기하고 동일한 어떤 구조 모습이죠. 따라서 여기도 구조 모습은 스트럭 노드고 이거에 PTR이라고 하는 걸로 써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구조체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개에 해당되는 노드들을 이번엔 엮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따라서 여기도 메인 함수가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노드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선언을 해주는데 하나가 false하고 second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변수 하나 떠 있죠. head라고 하는 변수가 또 있죠. 그래서 head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자, 여기에 줄을 맞춰서 이, 이 노드를 두 개 만들고 연결해 보는 걸 하죠. 노드를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false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제 그 위치에 이거 이제 여기는 다 뭐냐면 이름만 선언한 거죠. 이름만 변수명만 다시 말해 변수명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선언한 걸로 끝이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거는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배정받아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이 메모리 배당을 해줘야 되겠다. 자, 메모리 배당해 주는 방법은 mrlog이나 crlog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자, crlog을 한번 써볼게요. crlog이라고 하는 걸 쓴다면 아까는 mrlog 그냥 쓰고 말하는데 여기다가 뭐냐면 개수를 한번 써주면 된다. 한 개만 만들려고 해요. 공간 한 개. 1. 그 다음에 얼마만한 공간 한 개냐 이런 거다 했죠.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는 이런 노드 형태만큼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는 공간을 배정받은 걸 여기 변수 형태로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환시켜주는 거 그걸 캐스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포인트 형태를 받겠다. 따라서 이제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를 쓸 수 있게 공간까지 배정받고 그거의 시작 포인터까지 위치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세컨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똑같이 만들면 되고 이건 mrlog를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size 바로 쓰면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빼도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 노드가 만들어졌죠. 이제 첫 번째 노드에 여기 이 부분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줬죠. 여기에 데이터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false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이 뭐라면 PT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PTR이 가리키는 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요걸 가리키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세컨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죠. 그래서 여기 세컨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 이렇게 된 게 만들어졌다 하죠. 자, 두 번째 부분에 데이터에다가는 2라고 하는 값을 쓰고 포인트에다가는 끝이니까 널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2라고 하는 게 만드는데 여기 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false가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는 second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엮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이 false의 second가 이렇게 이미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이게 이 second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리키.
이거 여기다 쓰지 맙시다. 여기다 쓰면 조금 더 저희 그 설명이 조금 더 저희 그 너무 간단해져서 이번 false의 포인트에다가 second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번에는 이 포인트 여기에 있는 값이 두 번째를 가리켜라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거에 2를 가리키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다. 이제 요거의 작업이. 그다음에 마지막 헤드가 이걸 가르쳐주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헤드를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도 새로운 이제 그 공간을 받을 필요 없이 이게 false였는데 헤드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헤드에는 false. 저렇게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작성되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노드 두 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다. 자, 그럼 노드 10개, 10개, 뭐 10,000개 그렇게 간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 이 노드 만드는 것마다 저희 그 공간을 배정받는 프로그램이 길어지겠죠. 그런 어떤 불합리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동적으로 이 노드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뭐 100개에 해당되는 것 또는 뭐 수십 개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헤드 노드가 있다라고 치고 그래서 100개에 해당되는 걸 만들려고 한다. 근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100개 만들려면 100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개에 해당되는 노드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그 연결 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구간 해도 최소한 100줄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런 불합리한 일을 벌일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게 100개가 아니라 1000개면 1000줄이어야 되고 10,000개면 10,000줄이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공간만 많이 할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반복하는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반복문을 이용해 보죠.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for i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음. 자, 여기다가 뭐 하냐면 노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기존 리스트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알고리즘 언어로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인쇄해라. 그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도 제 그 알고리즘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노드 생성하는 방법 이게 C 언어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언어가 됐던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것도 기존 리스트에 연결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한 줄이지 실제적으로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 하는 초보 입장이라고 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이 구조체에 대한 선언을 한번 해보자. 구조체 선언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스트럭처 그리고 같이 값이 들어가는 걸 정수값만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고 그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넣어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노드로, 두 번째 노드에서 세 번째 노드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형태나 맨 마지막 형태나
형태는 동일하다. 구조체의 모습은 동일하다 이거죠. 따라서 첫 번째 노드가 두 번째 노드를 가리켰을 때 두 번째 노드의 모습이 뭐냐 그러죠. 두 번째 노드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 이죠. 그리고 그걸 가리키는 거는 이렇게 PTR이라고 하는 변수로서 가리키려고 한다. 자, 이걸 우리는 그냥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포인터, 그다음 여기는 정수, 여기는 데이터 PTR 이렇게 그리고 이걸 노트다라고 부른다. 자, 이와 같이 반복을 해야 되니까 반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죠. 변수를 갖다 선언해 주는 거는 빼고 일단 그건 나중에 추가해 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이와 같이 반복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for문을 이렇게.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적에는 뭐냐면 노드를 이와 같은 거는 구조체의 모습이고 노드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노드 만들고 거기다가 자료를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의 이름을 CUR, current라고 하는 거에 앞에서 세 자만 따서 CUR이라고 쓰고 여기에 메모리 한번 공간을 배당해 보자. 그래서 여기 메모리 공간을 배당받는.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이만큼 필요하죠. size of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에, 그 변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알아서 공간을 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공간을 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누가 가리키냐면 CU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따라서 여기 CUR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데이터 부분 앞쪽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숫자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해죠. 근데 숫자 값이 i 값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 값을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C와 R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I 값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최초에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널로 바꿔줘서 끝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PTR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널. 그래서 CUR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1이라고 하는 값이 같고 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만약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갔던 첫 번째 거다라고 한다면 헤드가 이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i 값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헤드 값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 포인트가 이게 요 1을 갖고 있는데 헤드도 요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여기에 CUR을 가리키고 있고 헤드도 마찬가지 같은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이제 증가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i 값이 1에서 2가 되니까 이번에 똑같은 CUR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2가 되고 그럼 여기 CUR은 없어지고 이 변수가 이걸로 대치되는 거죠. CUR이 가리키는 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전의 변수. 그래서 이번에는 1 여기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를 프리뷰라고 하는 변수가 마찬가지 이걸 만들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위로 올라가서 다시 i 값이 2가 돼서 2가 됐을 때 보니까 이번에는 자 이건 지우고 메모리 CU하려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i 값이 2가 되고 포인트 이거는 널이 되고 아까 이게 널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꿔주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이면은 요거가 되는데 1이 아니면 그래서 여기다가 else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써서 preview라고 하는 거에 next에다가 또는 ptr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 작업에 의해서 이런 연결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다시 PREB라고 하는 변수 이게 커런트였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이게 PREB가 되는 거죠.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CUR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져서 이런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CUR이 아니라 그다 함께 CUR이 되는 거죠. i 값이 3이 됐으니까 여기가 3 그리고 끝에 여긴 널 i가 1이 아니라 3이죠. i가 3일 때니까 3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뷰 여기에 넥스트가 프론트 이게 다시 이렇게.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100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그 해주게 되면 노드를 100개든 10,000개든 수천 개든 수억 개든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해주면 생성해서 연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인쇄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이 다음 줄에다가 인쇄해 주는 거. 그럼 인쇄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0개니까 100개를 하나씩 하나씩 인쇄하기는 곤란하니까 하나씩 하는 거 말고 이것도 룹을 들어와서 앉아야죠. 포룹 같은 걸 쓰자. 현재 위치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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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서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헤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헤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일 끝에까지. 요거 한 칸 이동, 요거 한 칸 이동, 한 칸에서 나중에 100번이 될 때까지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DUR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가려면 요게 널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UR 이 널이 아닐 때까지 가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음을 가리키는 값 하나씩 여기서 i 값이니까 정수값이니까 증가되는데 이거는 포인터를 다음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 다음에 일로 이거 다음에 이거. 그래서 다음을 이동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커런트 포인트에 PTR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음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인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꼭 프린트 F 쓰시던 아니면 라이트라고 쓰던 프린트라만 쓰던 거는 각자 쓰시면 되는데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라고 쓰니까 이렇게 쓰죠. 그리고 정수일 땐 D라고 하는 이런 되게
특수 문자를 쓰죠. 퍼센트 %D라고. 그리고 커런트 변수의 데이터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프로그램이 작성이 알고리즘 작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일단 연결 구조체에 대한 거 일단 천천히 한번 해봤어요.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노드를 만들어 보는 걸까지 했고요. 생성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노드를 삽입하는 거. 중간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리스트에 노드를 삽입하는 거 삭제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연결 구조체가 이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저희 그 변형되어 있는 형태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뤄보고, 그리고 이번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